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간략히 뭐 좀 공지를 좀 드리려고요. 제가 최근 매주 멤버십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알림이 잘 안 가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문의를 하니까 이게 개인 설정에서 바꾸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개인 컴퓨터나 어떤 모바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본인의 알람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라이브는 좀 최근 시장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부합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정이 안 되시면 전혀 상관은 없지만 올라오는 바로바로 좀 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진행 중인 강의들, 뭐 정규 강의나 그리고 그때 특강 밑에 링크 확인하시면 연결이 아직 되어 있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또 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분 한 분 제가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안내를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화폐의 가치가 정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잘못됐다, 미쳤다, 집값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게임인데요. 자산가들은 알아요.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거래가 많이 있을 수 없는 커다란 자산부터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땅이나 아니면 기업의 건물이나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쪽에 먼저 반응이 오거든요. 왜냐면 늘 그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액 연봉자들은 월급을 화폐로 받습니다. 그쵸? 월급을 화폐로 받아요.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화폐만 열심히 모은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사서 모은 사람이 있다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심지어 지금부터 부동산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화폐만 모은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부동산이 싫으면 주식이나 금이나 은이나 원재자나 채권을 해라. 화폐에는 절대 베팅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 떨어져도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대로 어떤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화폐만 모은 사람이 승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 10만 원 들고 장을 보러 가면은 예전에 비해서 살 수 있는 게 현격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을 필두로 정말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되면은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그럼 그거 뭘로 충당하겠습니까? 이미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지금 130%를 130%를 넘었나요? 130% 정도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채권을 팔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을 더 풀기 위해서 채권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 금리 올라간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고액 연봉자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월급만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부동산을 사둬야겠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조차도 연봉을 1억을 받는 분들조차도 지금 화폐에 베팅을 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연봉이 많은 만큼 뭐 분산해도 되겠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나눠도 되고 부동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난 돈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다. 나는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싶으면 그냥 뭐 다 써버리면 되겠죠. 소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뭐 경기도 돌아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세입자분들. 세입자분들.
참고로 또 혹시 세입자한테 집 사게 지금 등 떠미는 거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돈 죄송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세입자로 지금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학교 교육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화폐 베팅입니다. 왜 그렇죠? 세입자는 뭡니까, 여러분? 화폐 베팅이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월급을 그대로 이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냥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나한테 남는 건 내 남은 월급이에요. 맞죠? 월세입자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 중에서 월세를 내고 나서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나머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월세입자의 요 패턴만 봤을 때는 남은 월급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전세입자는요. 전세입자분들은 물론 저희 예전에 옛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만 전세입자는 자기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다. 내가 전세금으로 2억을 냈으면 2년 후에 요새는 4년 후에 2억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화폐에 베팅한 거예요. 왜? 2억을 주고 2억을 돌려받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데 투자하신 분들은 2억이 4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 확률이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장난하냐? 2억이 어떻게 4억이 되냐? 넌 지금 한국이 도박판으로 보이냐? 네, 그렇게 보입니다. 조장할 마음도 없고 그냥 지금 경기 시스템이 코로나를 필두로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또 안 믿으실 거잖아요. 이거는 OECD 통계 체제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화폐 가치는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부부가 연봉 2억에 해당하는 부부가 지금 화폐 가치를 믿지 못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2억을 받는 부부가 둘이 합쳐 연봉 5천을 받는 부부보다 더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배신입니다. 화폐의 배신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레이 달리오가 했던 얘기죠. Cash is trash. Cash is trash. 현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쓰레기가 되어간다. 즉 가치가 하락 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그 가치, 그 숫자가 꼭 화폐일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을 받는 데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데서 끝나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끝났고요. 우리 때는요. 월급을 받은 다음에 이 월급을 뭘로 바꿔놓을지까지 선택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고액 연봉자들이 요새 부동산 시장으로 나오는지, 뭐가 고민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산이 더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더 좋은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폐 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